여러분 안녕하세요, 딘킴입니다. 오늘은 보령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외근을 나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딘킴이 오늘은 외근을 나가는데 신발 보세요. 장거리 뛸 때는 이렇게 실내화 신고 운전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같이 여행 가자고 해놓고 거의 다 와가지고 영상을 켜네요. 오늘따라 전화도 많이 오고, 그래서 중간중간에 촬영하다 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도착해서 전화 통화할 거 다 해버리고 다시 영상을 켰어요. 오늘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생각들도 많고, 간만에 이렇게 장거리를 뛰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 직장 들어오기 전에 제가 걸렀던 회사 중에서 한 군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왜 짜증이 나냐, 그 회사 자체는 뭐랄까, 제가 원래 있었던 업종이었던 산업 자동화 쪽에서는 거의 업계 탑이었죠. 업계 탑이었고, 특히나 팩토리 오토메이션 쪽에서는 업계 탑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는 인재 채용을 할 때 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. 좀 더 오픈 마인드에 직원들의 그런 재능이나 역량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, 그 회사는 제가 면접을 2번, 3번은 봤거든요. 근데 물론 앞에 2번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저의 경력과 매칭되지 않아서 1차 면접까지 보고 2차는 아예 가지 못했어요. 근데 두 번째 이제 최종 했던 거는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저랑 너무나 매칭이 잘 되는 포지션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력에 대한 검증이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 회사 자체가 그 포지션을 뽑는 그런 뭐랄까, 그 잡 롤 자체가 좀 특수한 환경에서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런 경력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. 항상 이직 준비를 할 때는 이직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만 준비합니다. 왜냐면 이직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파고 막 이렇게 해집고 막 화살 날리고 창 던지고 칼 던지고 하는 회사는 가고 싶지도 않고 가서도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. 근데 그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EPC 세일즈 포지션이었어요. EPC 세일즈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, EPC의 생태계를 잘 알아야 되고, EPC와의 그런 입찰이나 그런 비딩을 통해서 나오는 프로세스, 그러니까 이 거래 컨트랙이 이루어져서 납품하기 전까지의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질 않더라고요. 사실 원래 이제 보통 EPC 세일즈나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뭐지? 여기 너 혹시 어떤 EPC 회사를 담당했었고, 그 회사에서 어떤 담당자들을 알고 있고,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어떤 프로덕을 가지고 했었느냐, 혹시나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느냐,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, 뭐 그런 그 EPC 설계나 구매나 이런 담당자들과의 관계는 어떻느냐,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, 아니 그거는 거의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신입에나 물어볼 만한 뭐 성취감을 느낀, 영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 경험을 얘기해봐. 뭐 약간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물론 마지막에 좀 연봉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것도 있었지만, 그래서 제가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 헤드헌터 분한테 나 이 회사는 다시는 지원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이 회사에서 나오는 포지션에 대해서 나한테 절대 제안하지 말아라. 난 이 회사 너무 싫다. 솔직히 이력서만 봐도 이 친구가 이직을 몇 번 했고, 이 친구가 뭐 어디서 이렇게 있었고
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면접에 불러놓고 이직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느냐. 이직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할 거면 이직 몇 번 안 한 친구를 불러놓고 그렇게 검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. 하는 내내 난 좀 불편했다. 나는 나를 검증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직을 했던 거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뭐랄까 면접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, 영업직이란 게 뭐냐, 영업직은 어쨌든 이직이 활발한 포지션이다. 그 안에서 이직을 가지고 포커스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들어와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거를 판단을 해야지 또 들어와서 이직할까? 그만큼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건데 전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제 말장난치는 회사들을 좀 거르셔야 되고, 특히나 그런 면접이나 이런 데서 이직에 너무 포커스하고 내 이 자신,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자질에 대한 경력에 대한 검증이 아닌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지려고 한다. 그러면 조금 걸러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포지션 자체가 좀 급하게 빨리 뽑으려고 한다. 그러면 더더욱 좀 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포지션은 보통 얼마 못 버티고 사람들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없는 포지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보고 이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나 이 영업직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직이 정말 활발해요. 서로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영업 잘하는 친구 있으면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하고요. 이게 불시에 들어옵니다. 훅 들어와서 이 친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따로 어떻게 연락처 찾아가지고 물어가지고 만나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,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1년 동안 찾아오셔갖고 결국 스카우트에서 갔어요. 그래서 파격 대우 해줬죠. 네, 연봉도 꽤 올려줬었고 차도 BMW 뽑아가지고 주고, 그래서 괜찮았어요. 네, 그 형 같은 경우도 좋은 대우 받고 갔었고. 그래서 어떤 영업직은 능력만 있으면 어쨌든 어디든 스카웃이든 아니면 본인을 찾는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직은 더 좋은 곳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영업직이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지나갈수록 경력이 쌓여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도 뭐 약간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잡담만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, 그래도 이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또 생각이 나면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안녕. 야, 너도 할 수 있어. 왜 이렇게 치워? 딩킴이랑 하자.